네, 급박히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사태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미래포럼의 이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계속 급박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칼 빈슨 호가 한국에 거의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은데, 대개 그 지난 3월에 그 한미 합동 훈련을 마쳤는데 이 그 항공모함이 호주로 갈 예정인데 이제 급히 선미를 돌려서 한국으로 다시 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다시 온다는 거는 좀 사태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냐, 또 모종의 어떤 그 임무를 띄고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칼 빈슨 호라는 거는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을 할 때 네. 자기의 자존심을 내걸고 미국이 네. 전 세계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항공모함입니다. 네. 근데 이 항공모함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 안에 승무원만 5,500명이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5,000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네. 이런 그 준비까지 완료돼 가지고 그들은 이 항공모함 하나 가지면 전 세계 어디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경우에 타격할 수 있고 네. 공격할 수 있고 네. 자기네들의 그 침략 수단으로서의 그 첨예 그 무기로 아끼고 있는 네.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네. 이 칼 빈슨 호의 움직임 네. 이거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다. 네. 미국 핵심부의 움직임이다. 미국 전략본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 3월 15일 부산항에 이 칼 빈슨 호가 입항을 해가지고 한미 군사훈련을 네. 합동으로 전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떠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에서 정착을 하고 있다가 명령을 받고 호주로 가다가 네. 가는 도중에 다시 급히 급히 이걸 한반도로 돌려 하는 명령을 받고 지금 거의 지금 도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북한의 대남 핵 공격에 대한 징후가 국무성 전략본부 레이더에 잡혔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급박한 현상이 지금 발생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네. 전 세계에 이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받을 최초의 외교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외교 전문가인 저의 분석으로는 완전히 실패를 해가지고 네. 지금 긴장 상태에서 지금 북한과 중국의 어떠한 그 움직임 네. 이거를 예방시키기 위해서 칼 빈슨 호를 지금 한국에다가 급파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뭔가 이 모종의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네. 지금 그 부통령이 이달 15일 날 네. 한국에를 들어가는 대통령의 명령을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부통령이라는 건 미국의 부통령. 미국의 부통령을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에 가서 네. 아마 그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 네. 이 칼 빈슨 호를 전략적 지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모든 뉴스를 종합해보면 4월 15일이 북한의 태양절, 김정일의 탄신 뭐 100몇 주년인가 하는 걸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을 전후해서 16일에 이들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남한을 침공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 괴담 수준의 그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놔두고 볼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16일 이후에 선제 타격을 할 것이다.
그걸 대비해서 칼 빈슨 호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4월 15일 그 태양절에 대한 북한 아이들의 네. 이 신앙 같은 그 열정은 네. 이미 2016년 또부터 계획되어진 행사고 그 행사의 결론은 다시 핵 무기 ICBM급의 핵무기를 발달시켜서 자유자재로 핵을 가지고 세계를 공격할 수 있는 네. 위대한 북조선 내 이미지를 형성시켜 내겠다 하는 것은 이미 1년 전에 발표했던 걔네들의 외교 전략이고 전술 전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하고 연결시켜서 16일 날 남한을 공격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건 이 어처구니 없는 네. 저 사람들의 낭설이고 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되어진 집단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대한민국 정치의 그룹들이 네. 지금도 종북이다. 뭐다. 또 심지어는 이 좌파 그룹들은 지금도 북한을 향하여 연정을 보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우리 조국의 현실. 네.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한국 좌파들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절대 각성을 해 있죠. 북한은 이렇게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좌파 국민의 한 절반가량은 또 북한을 동경하고 그 헌법에 또 주적 개념 북한도 없애버리고 이제 북한 찬양 1세계 그리고 전교조나 뭐 이런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많이 있고 네. 이건 이제 어쨌든 차기 대통령이 뿌리를 뽑아야 될 문제고요. 네. 자, 현재 급변이 돌아가고 있는 남북 사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외교 전문가들이 지혜롭게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 대표가 엊그제인가 이제 한국에 왔고요. 네. 여러 가지 그 육자회담에 대한 얘기나 핵 문제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뭐 별다른 특별한 무슨 이런 해결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다웨이가 10번을 가도 지금 방법이 나올 수가 없고 네. 어떤 대화의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아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육자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네. 무의미한 거다. 우리가 직접 미국하고 상대를 해서 1대1로 핵국가 대 핵국가의 협상이 시작이 돼야지 네. 왜 옆에 갓다리들이 끼어가지고 이 문제를 인발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안 한다. 직접 미국하고 하겠다. 네. 이러한 그 걔네들의 강경 정책이 굳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육자회담의 의미라는 거는 미국 대표가 오고 중국 대표가 오고 뭐 일본에서 오고 아무 의미가 없는 소비적 외교 형태에 불과한 거다 하고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간에 떠도는 얘기 중에는 지난번에 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의 책상 위에 올려놨다는 세 가지 옵션,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제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고 있는 건가요? 그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먼저 다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켈빈스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요. 네. 이 켈빈스호의 특징은 미 태평양 그 사령부 소속으로서 서태평양 동남북 에이시아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소위 그 전략 무기가 완벽하게 가동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에 대한 변화 또 정책 변경 이거는 언제든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매튜 포틴저라고 그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선임 보좌관이 내놓은 정책안인데요. 네. 이 세 가지 안이 뭐냐? 중국 첫 번째가 중국 너희가 이북 아이들의 머리팡을 깨부셔서라도 네. 핵을 없애고 핵무기 장난을 못하게 하는 책임을 져라. 네. 안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를 제외한 단독 행동을 하겠다. 중국을 제쳐놓고. 그렇죠. 네. 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 무역 제재. 네네. 이 무역 제재를 통해서 중국하고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각국들의 무역을 통제 내지는 정지시켜 버리겠다. 네. 그럼 너희가 얼마나 큰 손실이 오겠느냐. 그래서 무역 불균형 문제, 시장 경제 그 지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세계 강국이라는 걸 우리가 보장을 해줄 테니까 네. 그걸 걱정하지 말고 북한을 제재를 해달라. 네.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으로서의 너희들 위상도 우리가 부여하겠다 등 소위 그 북한을 때려잡기 위한 영어로는 소위 그 배싱 스트레러지, 배싱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네. 중국을 압박하는 그 수단으로서 내놓은 정책인데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너무 경험이 없었고 또 대통령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또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공부를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중국을 너무 잘못 봤다. 모른다. 예, 네. 중국을 너무 우습게 봤다. 시진핑은 이번 외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트럼프를 어린애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다른 말로 비유하면은 트럼프는 팔딱팔딱 뛰는 바다 논밭의 그 메뚜기 네. 형태의 외교를 하고 있고 네. 시진핑은 아주 점잖은 그 거북이 이 형태의 이 외교를 중국 특유의 전개하면서 만만디. 예, 그 만만디의 역사성을 여실히 부각하면서 네. 역시 대국이라는 이미지 형성에 완전히 성공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큰 걸 얻었는데 네. 트럼프는 너무나 많은 걸 잃었다. 그러니까 그럼 시진핑은 뭘 얻었는가? 지금 19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네. 안정적인 제2기 통치 리더십을 완전히 확보를 했고 소위 필요한 시기에 중국의 모든 13억 인구들에게 네. 세계의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과시해낸 아주 말하자면 외교적 쾌거를 이루어낸 겁니다. 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의 그 사회 분열, 그다음에 갈등, 러시아와의 스캔들, 그다음에 시리아의 폭격을 통해서 정치적 그 상황을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미국이 리비아의 가다피를 폭격해서 죽여가지고서 얻어낸 정치적 외교적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컸고 그 결과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소위 내셔널리즘, 이 민족주의를 배양시켜버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왔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트럼프 외교팀이 떠들고 있는 심지어는 이번에 시진핑에게 제시한 전략 중에 김정은을 암살 또는 제거 또는 살해해서 그 북한 통치권 그룹을 없애는 걸 중국이 맡아라 하는 그런 얘기까지 네. 나왔었다 하고 MBC가 이 보도를 했었는데 네. 그건 그 우리가 회담 현장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만 할 뿐이지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능히 저는 그 트럼프는 그 말을 했을 걸로 저는 네.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좌관들이 써준 시나리오하고 각본을 그대로 읽는 사람이지 이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대통령을 리더십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도 없는 거다를 분석할 그 스스로의 여유와 아직 그 통치력이 길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꾸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앵카님에게 이 방송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미국이 중국에게 빚이 너무 많습니다. 네. 중국에게 빌려 쓴 돈을 만약 중국이 갚아라 하고 엄포를 놓기 시작하면은 미국 경제는 사실상 무너지고 망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거는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으로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하고 계산만 하고 있지 미래지향적 소위 자기가 얘기하는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개념조차도 모르면서 아메리카 포스트를 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이는 차이나 포스트를 하고 싶지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 우리 진행가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코리아 포스트를 하고 싶지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지금도 뭐 그 말의 미닝이 뭔지를 모른다 이거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진핑은 그거에 대한 역효과를 크게 얻어간 회담이 되지 않았는가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들린 얘기는 그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이제 했을 때 중국의 국가원수를 불러놓고 뭔가 시원하게 한 방 보여줬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도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나온 걸 보면은 웃기지 마라. 한마디로 뭐 까불지 마라. 이런 식의 반응이었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질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역으로 나오니까 미국도 이제 애가 타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지금 말이죠. 앵커님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저를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네. 밥을 먹자 우리 재미있는 주말을 보내자 해서 제가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네. 갔는데 저하고 친한 후배나 선배가 저 누구하고 저 동네 사람들하고 싸움을 했는데 그걸 갈겨라. 두들겨 패라 하고 만약 진 앵커가 말씀을 하셨다면은 네. 진 앵커는 저에 대해 저를 무시한 거고 네. 저를 두들겨 팬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개 국가 대통령이 타국인 중국 대통령을 불러놓고 네. 그 자리에서 불렀던 날 비행기 안에서 그것도 시리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시진핑을 미국에 앉혀놓고 뒤통수를 까버린 아주 유치한 그 뭡니까 이 장난을 한 거고 네. 그래서 북한은 그날 반응에 공식 입장을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면 토마호크 발사라는 토마호크 버튼을 눌러가지고 힘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그 트럼프 리더십은 네. 이건 어린애들 장난이다. 장난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시리아 공격이 북한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놀랄 일도 아니고 기저 우리도 지금 당장에 할 수 있지만 우리 저 시진핑 주석이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좀 뭐 참아야지 뭐 하겠느냐 이런 식의 그 논평을 내고 있는 게 지금 북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외교적 효과, 외교적 이펙티브는 북한에게도 지금 웃음거리가 돼버린 이런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의 지금 새로운 전환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보면은 있습니다. 그 트럼프의 외교는 이제 경험도 없고 또 럭비공 같이 어디서 튈지도 모르고 네. 그렇게 그 미천하기 때문에 한 수 아래 몇 수가 아래인데 북한과 중국은 미국을 오히려 갖고 노는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그 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고 네. 국정이 공백돼 있고 이런 사태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정말 그런 전쟁설, 위기설, 남침설, 뭐 선제 공격설 그런 걸로 인해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간 나머지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큰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 한반도 미래 포럼에서 늘 뭐 남북한 관계를 연구하고 또 전쟁이 날 경우에 우리 한국에 우리가 직접 가서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우리 그 대표로서 한반도 미래 포럼의 대표로서 현재 모든 뉴스를 종합해 볼 때 뭐 인터넷 괴담과 SNS, 미국 정부의 발표, 북한의 발표, 뭐 한국의 입장 모든 거를 통틀어 볼 때 현재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전쟁의 가능설, 미국의 북한 공격설, 북한이 먼저 공격하는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은요. 한국이 세계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하늘이 준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읽을 줄 모르고
판단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줄 모르는 이 개구리 같은 집단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반도가 위기 상황으로 몰려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하늘이 저희 국가에 준 기회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야 또 국민의당 무슨 뭔 당 이것들 중에 대표들이 전부 하나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네. 지금 한반도의 정치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의 핵이 네. 작동이 된다면 동북아시아 및 이거는 한국의 위협뿐만 아니거든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13,800km를 날라서 괌을 건너서 시애를 샌프란시스코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하고 미 CIA 국장이 국회에서 지금 정식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위협을 막고 새로운 에이시아존으로부터의 평화 독립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 되는 이 전략 전술이 우리에게 있다 하고 여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대통령과 소련 대통령과 중국 대통령에게 단언을 보내고 북한에게도 단언을 보내서 절대로 이 핵을 전략 전술 전쟁용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평화용으로 전략하는데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특수한 역할을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해서 하나의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는 서로 창조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네.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대북 정책도 없죠. 그다음에 핵에 대한 정책도 없죠. 그다음에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켜서 세계의 어딘가는 국가의 국민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철학적인 어젠다도 없죠. 이런 그 상황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이 중에서 옛날에 우리 앵커님이나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국가가 곤란하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 어르신네들이 말씀했습니다. 정도령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이 정도령이 오시면 이 위기를 구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지금 출마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그다음에 유성 이런 친구들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great design, 큰 디자인을 가지고 국가, 민족, 인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와서 똘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스펙트럼을 형성해내는 이러한 운동이 지금 벌어지면은 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가는 또 비약하는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네.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기회를 위한 우리들의 집중적 조직력 그리고 네. 집중적 세계 설득력 외교력을 어떻게 승화 발전시켜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저희 지금 한반도 미래 포럼에서는 늘 연구하고 있고 네. 어제도 그 토론회를 통한 그 포럼을 진행하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재 아침에 여러분께 전해드린 대로 현재 괴담 수준의 가짜 뉴스도 판치고 있고 또 많은 뉴스들이 또 진짜인 것도 있고 가짜인 것도 있고 또 루머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의 정례 뉴스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국 정부의 입장은 평화적인 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사태를 서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또 전쟁에 대한 지나친 우려나 걱정도 문제인데 또 설마하는 지나친 안보 불감증도 문제이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도 좋지는 않겠다. 모두 지혜롭게 이 사태를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했군요.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반도 미래 포럼의 이한범 대표님, 이한범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